이제 첫 번째는 우리는 코스트를 줄여서 우리의 순이익을 키우자라는 네. 생각이시고, 님께서는 우리 순이익이 커지려면 일단 회사가 규모를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이신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프레임을 좀 바꾸셔야 돼요. 내가 어찌됐건 간에 두 분 다 순이익을 키우고 싶은 거잖아요. 매출보다는 우리가 이제 남는 이익이 많아지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냥 두 분 다 뭐에만 집중하셔야 되냐면 서비스의 품질 개선만 집중하셔야 돼요. 서비스의 품질이 올라가면 객단가가 올라가요.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가면요, 내가 신규 고객을 만들려고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 고객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방문하는 재구매 고객이 되거나 아니면 그 고객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올 테니까. 두 분의 관점 모두 회사의 순이익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순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되는 단일 활동이 무엇인지 좀 정해드리면, 그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계속. 네. 우리가 교환되는 이 돈은 결국 네.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 그 신뢰도에 따라서 돈의 크기가 커진다 그랬죠. 이건 그냥 저울이에요. 이 서비스의 품질이 계속 올라가면 고객들이 네. 줄을 서거나 결국은 지불해야 되는 돈이 커질 거예요. 아니면 이런 서비스의 품질이 신제품 개발과 맥이 같을 수도 있죠. 이걸 계속 하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업의 순이익이 커질 때는 딱 두 가지 요소만 통제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네. 요소는 단위 시간 동안의 업무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하게 고객의 수가 많아지면 이제 순이익이 커지죠. 근데 사람이 일을 할 때는 단위 시간 동안의 업무의 양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계만큼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내가 언제나 인건비만큼 순이익이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유지되겠죠. 왜냐면은 고용한 인원들도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그만큼의 보상을 해줘야지만 이 회사에 계속 오래 다녀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간 문제거든요. 인건비에 재투자된 사업은 결국 일시적으로는 매출이 커지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순이익률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떠날 테니까. 그리고 회사가 규모가 생기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여러 가지 복지비들도 더 추가되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게 비용이에요. 사실은 교육비도 이제 비용이죠. 교육하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따지고 놓고 보면 결국은 매출이 일시적으로 우상향하지만 결국 순이익 비중은 비슷해지는 상황이 언제나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상쇄하려면 결국은 퀄리티가 올라가야 돼요, 사업에.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사업 초반, 그리고 중반에는 그 각각의 업무의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돼서 가격이 높아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쵸, 한 사람의 업무량이 줄어도 매출이 증가하거나 순이익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사업이 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서비스의 품질이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하면 채용한 사람들이 내가 원래 약속했던 업무 양보다 더 많이 업무를 해야 매출이 유지되거나, 왜냐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니면 손님들이 안 오게 되거나,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일은 일대로 하지만 성과에 대해서 쉐어해 줄 수 있는 이익금이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그 사람을 해고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을 해고했다고 해도 이 상황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 상황이 변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쵸. 내가 사업을 처음 했던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지만 내가 원래 벌고자 했던 매출이 올라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는 게 본질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두 분 다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정말로. 이 차원에서 지금은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보이고 있는지, 내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고객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를요. 왜냐면 사람 수가 많아지면 서비스의 퀄리티 컨트롤도 안 되잖아요. 품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눈앞의 이익을 품질과 거래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서비스의 품질이 언제나 최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역구에서는. 네. 저도 오프라인 거점 네. 사업이시니까. 그래야 멀리서도 네. 찾아오죠.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으면 그때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처음 채용한 사람한테 내 업무를 주고 나는 기존 고객 관리를 계속하면서 그 사람은 신규 고객 플러스 기존 고객 관리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1.2인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2인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순이익이 커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 채용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네. 리셉션에서 일하는 분이요. 그쵸? 이분이 사실 우리가 리셉션이라는 포지션으로 그 사람의 직무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업무의 양이 부족해 보이죠. 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이 회사에서 기여했던 것 중에 제가 제일 높게 본 거는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이었거든요. 사실은 소셜 채널 관리나 마케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사람을 빨리 채용하시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이 플러스 알파 리셉션도 보게 만드셔야 되는 거고. 사실 리셉션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실제로 손이 안 놀고 고객이 계속 줄을 설 수 있도록 지금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뭐든지 간에 고객들이 계속 알리는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사람을 채용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내가 고객이 줄을 서지 않거나 계속 매장 방문하는 고객의 회전율이라는 게 분명 감으로라도 있으실 텐데 뭔가 네. 뜨문뜨문이라든지 전과 다르게 뭔가 네.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 네. 마음속에 불안과 조급함은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업무의 퀄리티가 질적 하락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고객한테 내가 집중을 못하고 계속 신규 고객만 찾게 돼요. 그러면 사실 지금 재방문하신 고객분들은 그럼 이미 들어온 물고기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캐치해요. 나한테 소홀해지고 있다는 걸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간파해요, 고객들이. 그러니까 이런 불안함과 조급함이 장기화되면 절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래 해주던 사람이 있었으면 그건 당연히 빨리 메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코스트를 당연히 줄여야죠. 그래야 우리 이익이 커지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도 키워야죠. 그래야 우리가 부자가 되니까. 근데 이 두 가지는 업무의 퀄리티를 컨트롤을 할 수 있음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업무의 퀄리티를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는 겁니다.